가보도록 할게요. 재미가 없었으면 또 공부로 재미를 또 찾아봐야죠. 자, 가볼게요. 56번부터 59번에서 첫 번째 58이요? 그리고 57이요? 근데 57은 좀 쉽지 않아요? 기억만 해주세요. 숫자 넣으세요. 기억이래. 아니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요. 58번 해요, 말아요? 해요? 근데 58번은 그냥 제일 황당한 문제 아닌가? 대놓고, 왜냐면, 자, 봐볼게. 오늘은 많이 하기보다는 꼼꼼하게 해줄게. 너네들도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선생님도 다 학창시절 때 체육대회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엄마. 알았지? 그 뭐, 야, 내가 체육대회 했나, 비석 던지기를 하냐, 굴렁쇠를 굴리겠냐. 나도 다 줄넘기 하고 했습니다. 그럼요. 체육대 썰 알려주세요. 그날 체육대회는 거의 독수리 오영재의 날이었죠. 합법적으로 까불 수 있는 날이었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F1이니까 A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A 플러스 B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4까지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2는 2A 플러스 B예요. 근데 우리 저번에 말했지만 부등식도 뭐 할 수 있다? 연산이 가능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것부터 먼저 찾아보면 내가 찾고 싶은 건 F0이에요. 얘들아, F0 자체가 이미 바로 뭐가 나와요? B가 나오지 않아요? 결국 B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니까 우린 저 A 플러스 B와 2A 플러스 B에서 누가 사라졌으면 좋겠어? A. 그럼 얘를 A를 없애려면 결국엔 위의 식에다 다 뭐 곱해요? 2를 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가 어차피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두 식을 뭐 할 수 있어요? 연립할 수 있어요. 뺄게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이제 얘를 먼저 쓰면 좋지만 일단 순서대로 썼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B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빼기 조심하셔야 되죠? 더하기는 그대로 가면 되지만 빼기는 이렇게 Z자로 가면 돼요. 그럼 헷갈리면 그냥 여기 못 쓰는 칸이에요. 제일 작은 데서 큰 걸 빼면 되니까 제일 작은 데서 큰 걸 빼자.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10. 여긴 큰 데서 작은 걸 빼니까 뭐가 나와? 0. 근데 다시 우리는 B를 찾고 싶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하면 숫자가 반대로 가서 0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그 범위지 않겠냐? 정답을 제일 쓰면 되겠죠? 자, 다음 또 질문이요. 59번이요. 자, 59번 한번 가볼게. 자, 여러분. 우리가 부등식에서 대소비교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대소비교. 누가 크고 누가 작냐? 우리 대소비교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흔하게 쓰는 방법이 제곱이에요. 근데 이 제곱은 쓸 수 있을 때 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제곱 같은 경우는요.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 아니면 루트끼리의 대소비교를 할 때 제일 많이 쓰고요. 두 번째, 이제 제곱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뭘 제일 많이 쓰죠? 바로 차를 이용합니다. 빼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가 커, B가 커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앞에서 뒤에 걸 빼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런 게 나올 텐데 그거에 맞춰서 이 부등호가 그 자리를 대신 들어가 주면 돼요. 그 말 뜻은 뭐냐?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0보다 크다 나오면 크다를 여기다 쓰면 돼. 그럼 A가 진짜 큰 거예요.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0 나오면 그 같다를 갖다 쓰면 A는 B랑 같아요. A에서 B를 뺐는데 음수면 이걸 그대로 갖고 가서 A가 B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래서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차조차도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럼 세 번째 방법을 많이 쓰는데 세 번째 뭘 쓰면 돼요? 바로 나누기죠. 근데 이 나누기는요, 쓰는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냐면 바로 거듭제곱이 있을 때예요. 예를 들면 당연히 우리 머릿속에선 2의 4승과 3의 4승 누가 커 누가 작아 이게 명확하게 보여. 왜? 16이고 81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 클 때 있잖아. 막 2의 50승 3의 40승 야 이거 딱 봐도 2가 너무 50개를 곱했으니까 더 클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3을 40승 하면 더 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눌 때 조심하실 게 있죠.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누가 분모로 갈 거냐라고 하면 뒤에 있는 놈을 갖고 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숫자 이쁜 걸로 할게. 더 숫자 이쁜 걸로 2가 커 3이 커 당연히 3이 우리는 크다라고 할 거란 말이야. 근데 대소비교가 불가능할 때 차도 안 하고 제곱도 안 하고 나누기만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얘로 나누세요. 양쪽을. 그러면 얘가 3으로 올 거고
얘도 3으로 올 거예요. 그럼 얘가 1 되고 얘는 3분의 2니까 1보다 어때요? 작죠? 얘가 1보다 작다가 돼버려요. 맞죠? 그러면 이 부등호를 그대로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2가 3보다 작다가 되겠지. 예를 들어서 좀 숫자를 복잡하게 줘볼게. 예를 들어서 근데 요거 비교해 달래요. 당연히 16하고 27 우린 뻔한데 양쪽을 3의 3승으로 나누자고. 요렇게. 그럼 여기는 어차피 1이 될 거고 얘는 3의 3승분의 2의 4승인데 얘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4와 3의 뭐로 묶으면 돼? 같은 개수만큼으로 묶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얘는 조금 더러운데 사실은 얘가 4고 얘가 8이다 그럼 4로 묶어주면 되지. 최대 공약수로. 근데 얘는 그냥 만약에 해보면 27분의 16이란 말이야. 얘들아 이게 1보다 작아요 커요? 작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부등호를 그대로 갖고 가서 아마 2의 4승이 3의 3승보다는 작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어쨌든 계산을 해야 돼요. 아 근데 이제 내가 말했잖아. 얘는 지금 3이랑 4가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잖아. 근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4와 3이 아니라 뭐 20과 30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그럼 20과 30의 최대 공약수 10으로 묶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자, 그럼 이제 59번을 한번 가볼게. 59번 보면, 59번 맞죠? 59번 보면, 지금 0부터 A, 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첫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A, B는 실수래요. 그럼 얘들아, 우리 실수에는 A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B도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함부로 지금 판단을 못해요. 물론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것만 지금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억해 볼게. 기억. B가 A분의 1보다 지금 작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이제 사실은 대부분 기억 같은 경우는 숫자를 넣어서 반례가 존재하는지 찾으면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양쪽을 A를 곱해 볼게. 근데 문제가 생겨. 양쪽에 A를 곱할 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양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기 때문에 얘가 성립할 거야. 하지만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갈 거지.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 요럴 때는 요걸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지만 A가 음수라는 전제가 깔리면 A, B는 1보다 크다라니까 위배가 된단 말이야. 그럼 기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틀린 거야. 자, 니은 한번 가볼게. 니은 보면 B분의 A 그리고 B제곱이야.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요? B제곱분의 1. 얘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 A가 마이너스면 B가 마이너스 굉장히 복잡하거든. 하지만 제곱하는 순간 다 항상 뭐야? 양수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양쪽에 B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양쪽에 B제곱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왜? B가 양수든 음수든 B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그럼 여기다 B제곱 곱하면 뭐 나와? AB가 나오고 여긴 B제곱 곱하면 뭐가 나와?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라 했어? 두 실수에 옳은 것만을 찾아달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니은은 맞아요 틀려요? 니은 맞을 수밖에 뭐라고? 맞을 수밖에 없잖아. 왜? 여기 성립한다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니은도 항상 맞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 디귿 한번 가볼게. 디귿은 어떤 친구가 이제 질문했었거든. 얘가 뭔가 니은을 풀어내는 데랑 같은 꿀팁이야.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양쪽에 한번 A제곱을 곱해볼게. 선생님 그럼 부등호는요? A제곱은 항상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와. 그 다음은 양쪽에 B제곱을 곱해볼게. 그럼 이렇게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이 뭔가 뺀 것 같대. 왜? A 세제곱 B에서 AB 세제곱을 뺀 것 같거든. 그럼 얘네들이 빼면 요런 식이 나온다 이거지. 근데 아까 우리 빼기 연습했어.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B제곱, 여기서 여기 빼면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다. 문제가 뭐래? 마이너스 B제곱부터 A제곱까지다. 그럼 디귿도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네. 답은 그러면 5번인가 보다. 자, 다음 또 없습니까? 자, 그럼 60번부터 3번까지 질문이요. 61번이요. 자, 61번이 바로 아까 얘죠. 나누기. 자, 가볼게. 61번 보면,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안드로메다 가는 거야. 2의 30승. 그 다음에 5의 12승. 그 다음에 3의 20승. 자, 아까 말했죠. 얘가 ABC라고 다 줬거든요. 자, 이걸 이었다가 한번 써볼게. 근데 누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누세요. 그럼 우리 먼저 A, B 좀 한번 대소 비교해 볼게. 그래서 양쪽에 B로 나눌게. B로 나누면 5의 12승 분의 2의 30승이
1보다 작냐 크냐를 보면 되는데 아까 30과 12의 뭐로 하라 그랬지? 최대 공약수. 30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몇이야? 6이죠. 그래서 얘를 6으로 다 묶으면 2의 5승이 나올 거고 5의 2승이 나올 거니까 우리는 6은 의미가 없어요. 25분의 32가 나와요. 얘가 1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면 돼. 얘가 1보다 어때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랬어? 이 부등호 그대로 갖고 가라 그랬지. 그래서 A가 B보다 큰 놈이 돼요. 그럼 최소한 A가 B보다 작은 거 없애세요. 그래서 1번 없애고 2번 없애고 오케이. 그럼 답은 3, 4, 5번 중에 하나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B랑 C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B, C 비교할까? C로 나눌게요. 3의 20승분의 5의 12승이에요. 얘가 1보다 작냐 크냐. 12와 20의 최대 공약수가 뭐 나와요? 4. 그럼 얘 4로 묶어버리면 3의 5승, 5의 3승이 나와요. 그럼 아시다시피 3의 5승이 몇이야? 243. 5의 3승은 125. 얘는 1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무조건 A, B, 그리고 그 사이에 일단 지금 C가 껴있다라고 보면 돼. 그럼 이제 C랑 A만 비교하면 되죠. 그럼 똑같이 한 번 더 여기서 C랑 A 비교할 거니까 3의 20승으로 나눌게요. 그럼 3의 20승분의 2의 30승이니까 얘는 10승으로 묶으면 3의 제곱분의 2의 3승이더라. 9분의 8은 1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럼 사실상 누가 더 큰 거예요? C. 그럼 C가 대빵이네요. 그럼 정답은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누구? A.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으로 하면 되겠네. C, A, B 순으로 고르면 돼.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없으면 64번부터 67번이요. 64번 정답 다시 확인해 주시면. 아, 64번에 아까 그 같이 풀었었는데 지민아 뭐에 나왔었지? 15래요. 15. 그렇지? 아까 15래. 저거 다 더해야 돼. 다 더하면 15예요. 근데 자연수 A 갖고 와야죠. 모든 줄 그러니까 뒤에 빠른 답지가 15로 나온 게 그냥 더, 그럼 아마 15가 1, 2, 3, 4, 5였나? 1, 2, 3, 4, 5 나오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없으면 68번부터 71번. 72번부터 75번. 73? 7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73번 보면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절대값 두 개가 나오면 범위가 몇 개 필요하죠? 3개. 근데 지금 보니까 A 자리에다 누구 넣고? N. B 자리에 누구 넣어라? M 플러스 4 넣으래. 그럼 73번은 문제를 아예 바꾸는 거죠.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N. 그리고 B보다 작다는데 N 플러스 4. 그럼 지금 이걸 만족하는 X가 지금 10개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지. 저게 10개가 나오도록 N값을 잘 조정해봐 라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요 안이 0 되는 값이 0이랑 N값이 나오는데 N값은 대놓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수직선을 그리면 0 다음에 N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퐁당퐁당에 의해서 범위가 이렇게 3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번 범위는 X값이 0보다 작으면 어떡하지? 2번 범위는 X값이 0 이상이지만 N 미만이면 어떡하지? 세 번째는 X값이 N 이상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자, 0보다 작으면 벌써 얘네 둘 다 음수가 나올 거니까 아, 선생님 무조건 얘는 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N 값은 N 플러스 4보다 작다. 그럼 N 값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2x였으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나온다. 근데 얘를 답이 아니죠. 얘가 답이 아니라 쟤와 문제의 조건의 교집합이 답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만 0보다는 작다가 요 첫 번째 범위의 최종 답입니다. 어여오세요. 근데 제가요. 잤는데 내가 너 흉내 낼 수 있거든. 근데 제가요. 그랬거든요. 자, 가볼게. 진짜 5분만 자고 일어나려고 했거든요. 자리가 없다. 지혜가 자리 뺏었어. 자, 그럼 두 번째 가볼게. 요렇게 가면 얘는 당연히 양수지만 얘까지는 아직은 음수 나올 거니까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n은 n 플러스 4다. 그거 없어지고 없어져요. 그럼 0은 4. 말 되죠? 그럼 해가 모든 실수예요. 근데 해가 모든 실수는 맞지만 얘와의 교집합이니까 최종 정답은 0 이상 n 미만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럼 얘가 되면 다 뭐가 나오겠어? 양수 나오니까 x, x-n, n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 2x니까 x는 2n이니까 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교집합은 얘와 얘의 교집합 최종적으로는 n 이상이지만 n 플러스 2보다는 작을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마지막에 답 쓰는 건 얘 합치고 얘 합치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합집합이 정답이 되겠죠. 그럼 이건 갑자기 이어달리기가 돼요. 난 마이부터 0까지야. 근데 0에서 바로 n. 난 그냥 다시 n에서 n 플러스 2. 그럼 최종 정답은 이걸 찾고자 하는 x 범위는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n 플러스 2까지야 라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사이는 x 값들은 다 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몇 개가 됐으면 좋겠대? 10개. 근데 그럼 우리 부등식의 개수 세는 방법이 있잖아요. 부등식에 세는 방법.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저 n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나오는 문제들도 가끔 있어. 이게 왜 갑자기 범위로 나옵니까? 라고 하면 잘 봐. 얘는 단순히 개수였으니까 여기서 여기 빼고 못 빼주면 돼? 1 더 빼준 게 10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여기 빼면 n 플러스 4, 거기서 1 더 빼면 n 플러스 3 자체가 10개다. 그럼 n은 7이면 되지 않냐? 혹시 복인가요, 문제가? 아니네? 그럼 7 답 쓰면 돼요. 근데 이게 가끔 이걸 10개가 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찾으시오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부터 될 거란 말이야. 요렇게. 그럼 얘들아, 얘가 10개가 딱 되려면 얘가 몇일 때야? 당연히 몇 될 때 딱. 그러니까 요 안에 딱 정수가 그 x의 정수가 10개가 딱 되려면 요 n 플러스 2가 몇일 때지? 9요. 9? 그럼 9요? 8 아니야? 8이요. 왜냐면 8부터 0까지가 9개고 얘까지 하면 10개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래서 애들이 8이네요 라고 말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이너스 2부터 n 플러스 2까지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근데 아시다시피 요 사이 얘가 만약에 여기서 딱 8에 닫아줬어. 8. 그러니까 다시 8이 아니라 미안. 여기가 9가 될 때잖아. 9 될 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9가 여기가 나와야 요 안에가 결국 10개가 딱 나오지 않냐라는 거지. 지금 이해 가요? 네. 근데 얘가 그 다음 10이어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9가 들어가요. 그럼 요 사이는 돼야 안 돼요? 돼요. 되죠. 그래서 가끔 요 사이를 말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범위를 물어보냐, 값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판단하실 줄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다음 또 75번까지. 없어요? 자, 다음 장 76번부터 79번까지 질문이에요. 없습니까? 마지막 80번까지 질문이요. 80번 아까 문제 오류라는 것 같던데? 맞나요? 아, 뭐야. 아, 그래. 아, 미안. 계산 넣고 따라갔잖아, 난. 자, 그럼 모의고사 가볼게요. 45번 다 다시. 45번 답이야? 아까 내가 올려준 거 볼게. 5번이죠. 45번. 5번. 5번이지 않아요? 아까 올리지 않았어, 내가? 아, 그래? 5번. 5번이라고. 잠깐만. 나이스. 5번이에요. 이게 3x 플러스 4였는데 문제 오류여서 그냥 우리는 5번으로 고치면 돼요. 자, 그럼 모의고사부터 먼저 질문 받을게요. 45번부터. 45번은 방금 말한 대로 5번으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45번부터 48번까지 질문이요. 48번까지는 없어요. 자, 그 다음 49번부터 51번. 49번. 자, 49번은, 이게 조금 삼각함수가 조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 자, 49번 보시면 여러분들 막 앞에 영상이 있는데 다 필요 없고 밑에 A, B, C, D만 보면 결국 무슨 사다리꼴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 상태에서 여기 A, B, C, D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에서 준 것 좀 써볼게. 지금 A, C랑 B, D가 당연히 같대.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그 다음에 C, D가 20m. 여기가 20m. 그 다음에 문제에서 B, A, C. B, A, C가 여기가 120도래. 그리고 문제에서 또 알려준 게, 자, 여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다. A, B의 길이는, 요 사이의 거리는 어떤 길이보다, A, C의 길이보다, 여기 길이보다 몇 배? 4배보다 크지 않다. 얘들아, 4배보다 크지 않다라는 건 뭐야?
작거나 같다. 그치, 작거나 같다. 이거부터 일단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 그 다음에 넓이를 알려줬어. 자, 그럼 이거 미지수 두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 자, 이제 시작해 볼게. 일단은 여기서 내가 아까 삼각함수가 좀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게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등변 사다리꼴은 늘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시작해요. 양쪽에 합동인 거. 그럼 여기가 90도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몇 도? 여기 그럼 자동적으로 60도.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뭔가 길이를 나타내야 될 것 같아. 자, 미지수 하나 둡시다. 그랬더니 문제가 대놓고 줬어. 어디? A, B를 난 D라고 둘 거야 라고 준 거야. 그럼 여긴 당연히 D가 될 거고, 요 양쪽 거 더한 건 20-D인데 반씩 나누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10-2분의 D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요 높이를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거 곱하기 탄젠트 60도거든요. 혹시 탄젠트 60도가 몇이죠? 루트 3. 그래서 여기다 루트 3을 곱한 게 요 높이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넓이 우리 넓이 알려줬으니까 넓이 구합시다. D 더하기. 요거 다 더하면 뭐나? D 플러스 2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10-2분의 D 곱하기 루트 3이 몇이다? 75 루트 3이다. 아, 그럼 이거 딱 봐도 루트 3을 괜히 딱. 이하예요. 이하래? 아, 그러네, 이하네. 요렇게 가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가 루트 3을 같이 있어준 거야. 그럼 2를 곱하면 또 이제 요거 또 이쁘게 바뀌어서 150이 될 거고. 그럼 결국, 자, 2를 한 번 더 곱할게. 그럼 D 플러스 20에서 20-D가 나올 거고, 그거는 300이 나올 거야. 그치? 그러고 보니까 얘가 뭐가 돼버려? 합차 400-D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D제곱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1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우린 이거 부등식으로 어떻게 나타냅니까? D는 10 이상이거나 D는 마이너스 10 이하이거나. 근데 길이의 음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얘가 되겠지. 자, 그럼 조건 하나 더 찾아야 될 것 같아. 조건. 아까 우리 문제에서 뭐 4배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말 했잖아. 아줌마, 네가 그 식을 써봐. 어떻게 써야 돼? 식. 아까 말했잖아. 자, 다 간다. A, B의 길이는 너가 질문했잖아. A, B의 길이는 누구보다? AB요. A, B의 길이는 A, C의 길이보다. A, C가 뭐였어? A, C는 요거 이제 또 요거 이용해야지. 요 A, C 뭐 나와? 2분의 저기에서 3분의 2를 곱한 거. 그냥 2배 하면 되는 거야. 그냥 2배 하면 되는 거야. 뭘 어렵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20-D의 몇 배보다? 4배보다. 20-D의 4배보다 크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 하면 돼? 이렇게 되면 돼. 넘어가도 될까? 그럼 얘가 이제 범위가 나오겠지. 2D는 80이니까, 5D는 80이니까 D는 뭐가 나와? 16인가요? 요거 하나 또 범위를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얘와 얘 사이면 되겠네. 자, 다음 또 질문이요. 저기 D 플러스 20이 어디 있어요? 어떤 거야? D 플러스 20이요? 아니. 자, 또 있습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없으면 52번부터 55번까지 질문이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앞에는 랜덤으로 던지세요. 모의고사 전까지 44번까지는 자기 질문 랜덤. 34번. 34번? 자, 34번 한번 가볼게. 선생님이 얘만 해줄지, 얘만 해줄게. 요거는 쉬우니까. 또? 없어요? 진짜로 끝낸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들은 19번. 몇 번? 그냥 19번? 19번. 자, 19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런 거 활용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꼭 아셔야 돼요. 꼭 과부족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19번 가볼게. 자, 100g당. 자, 얘만 해줄지 말지 봅시다. 아하, 이게 문제가 생겼네. 잘 봐. 다음표는이라고 했어요. 다음표는. 얘들아, 이 밑에 있는 표는 g당 열량. g당 열량이야. 얘들아, 이렇게 g으로 나온 이유가 뭐지? 앞에 숫자가 생략되어 있죠. 뭐예요? 1g당이에요. 그 표를 보는 방법이, 잘 봐. 지금 19번 질문했거든? 그치. 그니까 잘 봐봐. 여기서 지금 g당이라고 돼 있고, 여긴 킬로칼로리라고 돼 있나요?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이렇게 나왔는데, 첫째 줄에, 100g당 열량과 100g당 단백질의 양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표를 믿으시면 안 돼요. 왜?
내가 100g 단위로 정확하게 먹을까? 아니지. 나 한 180g 먹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표를 활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 왜? 이건 정확하게 100g당. 그러니까 너네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너네 고깃집 가봤지? 1인분이 대략 몇 g이야? 100g이야? 1인분이? 200g 아니야? 아무튼 그 음식점에 갔더니 만약 200g당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나는 100g을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럼 당연히 2분의 1 하면 좋은데 30g만 먹고 싶으면 가격표를 보고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우린 뭐 하면 돼? 나누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100g당의 표인데 내가 먹고 싶은 건 1g 단위로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뭐로 나눠야 돼? 100으로 나눠야 돼. 그럼 얘는 표가 조금 복잡해지는 거야. 열량이 다 100분의 1가 일단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지금 90, 170, 90, 170, 15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1g당 다 나타내지는 거야. 1g당 킬로칼로리, 1g당 그람수에 대한 열량 같은 거, 단백질량. 자, 그럼 시작할게. 내가 A, B 합쳐서 얼마를 처먹을 거야? 200g을 처먹을 거야. 너 A 얼마큼 먹을 거야? 100g. 누구 마음대로? 합쳐서래잖아. 그래서 나는 A를 Xg 먹을 거면 얘는 Yg 먹는다라고 해버리면 X랑 난 Y를 합쳐서 200g 먹을 거야 라는 거야. 근데 그걸 먹었더니 열량이 알려줬어. 자, 열량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 100분의 90X고 100분의 170Y인데 그게 몇 이상? 196kcal 이상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백질은 18 이상이니까 100분의 10X 더하기 100분의 5Y는 18 이상이다. 그럼 연립부등식이겠지. 끝? 다음 또 질문이요. 연립하면 정답이지. Y는으로 고쳐서 다 넣어버려도 돼. 그럼 이건 X에 관한 범위로 바로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X의 범위니까 바로 답이 또 나오겠지. 또 없습니까? 그럼 진도 나가게요. 없어요? 자, 그러면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진도 나가고 저번 시간에 그 4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줬던 거 프린트 그거 다 부르고 풀이하도록 할게요. 집중하셔야 돼요. 저 안 그러면 저 늦게 끝나요 오늘. 자, 쭉 넘어가서 몇 쪽이냐면은 4번째 개념 노트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PM반 정도면은 저번에 했던 게 거의 여기 다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라이트하게만 하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많이 틀릴 것 같은 문제만 좀 풀리고 개념 진도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푸냐면 여기 딱 방법만 봐도 2차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올 거예요. 2차 부등식. 근데 2차 부등식을 잘하고 싶으면 일단 전제 조건이 뭐예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잘해야 된다. 왜? 일단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할 거고 2차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표현할 거거든. 그래서 얘는 해를 구하는 데 필요하고 얘는 결국 그래프가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두 가지 단원이 일단 선행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두 개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래프를 한 3개 정도만 그려볼게.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는 전제 하에 이론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똑같이 양수라는 하에 중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최고차항이 양수라는 전자에 공중에 붕 뜬 2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3가지 그림을 판단하는 거 우선 뭐부터 뭐로 먼저 알 수 있죠? 판별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당장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판별식은 0이다, 얘는 판별식은 0보다 작다. 그럼 얘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문제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 대놓고 갑자기 fx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요 4개를 물어본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걸 대답할 줄 알면 거꾸로 해를 알려줬을 때 여러분들이 뭘 만들 수 있다? 식을 거꾸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너네들이 한번 말해봐. 내가 여기 해를 다 알려줄게. 여기는 알파고 여긴 베타. 여기는 알파. 여기는 없어 해가. 자, 그럼 물어볼게.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클 때를 찾아달라는 거니까 해를 뭐라고 말하면 돼?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베타보다 클 때. 얘는 거기다만 뭐 붙여주면 돼? 등호. 얘는 반대로 말해야 되니까 어디부터 어디?
알파부터 베타인데 등호 붙이면 되고 얘는 등호를 빼면 되고. 자, 얘는 0보다 클 때 범위를 뭐라고 말하면 돼? 알파를 제외한 거. 그렇지.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얘는 뭐라고 말하면 돼? 모든 실수. 얘는 알파. 그렇지. 알파. 얘는 해가 없다. 그렇지. 그게 판단되면 돼. 자, 얘는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 얘는 얘도 요것만 판단할 줄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깔끔하게만 나오냐 그건 아니고, 만약에 선생님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봤는데 fx가 이렇게 나왔다.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a가 양수라는 조건도 줬다. 근데 갑자기 해가 반대인 범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알파보다 작던가 베타보다, 이 a를 안 줬어.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온 거야.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이 fx가 0보다 크답니까? 0보다 작답니까에 따라서 요 최고차 함계수가 결정되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건 결국 선생님 얘는 무조건 큰 쪽만 말해야 되면 범위가 원래대로라면 요 범위가 나와야 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얘는 최고차 함계수가 뭐야? 양수이지만 원래 0보다 작다라고 하면 범위는 원래 디귿자로 나와야 되는데 크다로 나왔으니까 최고차 함계수는 뭐다? 음수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어떤 친구가 미리 질문해가지고 이제 아니다. 그거 좀 이따 따로 다루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1번 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 유형 2번 좀 잠깐 별표 쳐주세요. 유형 2번. 요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질문은 아닌데 실수를 정말 많이 해요. 너무 쉬운 건데. 유형 2번. 유형 2번에 이제 뭐냐면은 우린 대부분 이제 fx가 0보다 작을 때, 작거나 같을 때, 클 때, 크거나 같을 때를 이 범위를 먼저 알려줘요. 요럴 때 만약에 x가 뭐 예를 들어서 알파와 베타 사이야 라고 알려줘요.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놓고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얘의 해야 라고 대놓고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 얘가 이 그래프랑 어떤 관계가 있냐인 거를 먼저 판단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일단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fx와 fax는 서로 무슨 관계일 것 같아요? fx와 fax에는 무슨 서로 관계일 것 같아? A가 곱해진. 그러니까 a가 곱해졌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일까? 그래프의 차가, 그래프가 좀 더 위로 늘어나거나 아래로 축소가 됐다라는 거야. 왜냐면 a가 2배라는 건 같은 값이 나오는데 얘는 a배를 해서 넣어야 그 값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은 1을 나오려고 하는데 얘는 1 넣었을 때고 얘는 2 넣었을 때다. 똑같은 1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2 넣었을 때인데 얘는 2분의 1 넣었을 때야. 그럼 a가 당연히 몇 배가 된 거야? 4배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fx가 그냥 x 플러스 k라고 할게. x 플러스 k, 얘네 둘은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랬어? 평행이동 관계라 그랬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잡고 옆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냐 요 차이만 보면 되거든. 자, 그럼 여러분 지금 fx가 범위 0보다 작을 때 범위가 얘 나왔대. 그래놓고 얘 해 찾아달래. 그럼 대부분의 애들은 어떻게 풀겠어? 선생님 뭐 이런 걸 가지고 저는 fx식을 세울게요. 그래서 갑자기 fx식을 세워요. 뭐 이렇게 쉬운 걸로 그냥 예시 들게.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 갑자기 2x 플러스 1을 찾아달래. 이렇게. 그 다음 어떻게? 얘를 여기다 대입해요. 틀린 풀이는 아니야. 그래서 얘가 2x 플러스 1인데 3되고 얘는 2x 플러스 1인데 없어져서 얘가 0보다 작을 때래요. 그럼 선생님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0까지입니다 라고 해를 찾아. 이게 틀린 방법은 아니겠지. 근데 얘처럼 이렇게 이쁘게 인수분해 대주면 땡큐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리고 이 알파와 베타는 굉장히 더럽게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 저는 그거 갖다 다시 2차식 만든 다음에 이식 다시 넣어서 전개하고 인수분해 안 되면 다시 근해 공식 써서 요거 2개 찾을게요.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지. 그럴 땐 뭐 하면 되더라? 우리가 결국엔 이 범위 안에 요 식이 어떠면 돼요? 들어오면 돼요. 그럼 우린 결국 이 x를 얘처럼 뭐 하면 돼요? 바꿔주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그럼 몇 배 하고 2배 하고 뭐 더해주면 돼? 1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자, 그럼 한 문제만 한번 풀려볼게. 자, 그냥 한번 풀어봐. 5번 한 번만 풀어봐봐.
지금 피곤한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많은 진도 안 나갈 거야. 오늘 딱 그냥 딱 정규 진도만 나가고 끝낼게. 엄마 생각해. 엄마. 엄마. 그럼 항상 저희 정규 진도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냥 그렇게 말해봤어요. 딱 걸렸어요. 뭐 문제 있을까요? 응. 자, 그냥 우리 바로 풀게요. 내가 말했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왔어요. 근데 진짜 해의 범위도 너무 이뻐요. 큰일 났다. 왜? x는 마이너스 5부터 어디까지야? 3 이상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이거 뭔가 이상하지? 왜 이상해? 원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범위가 사이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양쪽 더듬이로 나왔다는 거야. 그럼 얘는 아마 최고차항계수가 뭐였을 것이다? 음수였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게 조금 충격적이거든요. 그냥 개무시하시고요. 다시 음수를 곱하세요. 그럼 음수를 곱하면 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로 틀어지겠죠? 그럼 해도 반대로 틀어져요. 그럼 x는 어디와 어디 사이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5보다 이상이고 3 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찾는 건 이거에 대한 범위가 아니라 f 몇이에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우리 이 x 대신에 이제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넣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개무시하시고요.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누르세요. 누구?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1 빼줘요. 맞습니까? 그리고 다 뭐 곱해줘요? 음수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자, 문제가 뭘 찾아다 그랬죠? 이걸 만족하는 해를 찾아줘 라는 거죠. 근데 얘들아 이건 문제가 생기지. 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건 무슨 문제가 생겨? 이거는 저 fx 범위가 최고차항계수가 뭐라는 전제하에 한 거예요? 그치, 양수라는 전제한 거니까 우린 마지막에 뭐 하면 돼? 다시 틀어버리면 되죠. 끝났네? 문제가 뭐? 개수 찾아달래요. 그럼 몇 개야? 마일 0, 1, 2, 3. 답은 5개. 답 몇 번?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이해 가세요? 자, 다시 한 번 더. 그냥 얘가 원래는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음수거든요. 근데 그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 해를 알려줬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해를 찾기 위해서 문제에서 준 함수식을 넣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았어. 그럼 이거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전제하에 찾았을 때예요. 근데 얘는 지금 부등호 방에 반대로 갔다라는 건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니까 다시 나도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는 거랑 똑같다.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라는 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튼다는 거니까 얘가 일로 오고 얘가 여기로 오면 되겠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만약에요 이 문제가 이렇게 시작했으면 어떡해요? 그럼 이건 얘가 답이에요. 얘가 왜? 얘도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였으니까 이런 해가 잘 나왔고 얘를 구하라고 했으면 아마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겠지. f-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찾으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얘도 얘랑 일치하니까 이 부등호 범위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얘 대신에 얘 넣고 얘 찾고 얘 찾아서 얘를 답으로 말하면 되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이.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해 안 되는 애가 요 앞에 한 명 있거든요. 자, 한번 풀려볼게요. 한 번만 더. 6번 한 번만 다시 풀어봐봐. 그럼 6번. 6번 이거랑 뭐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4번을 풀면 바로 답 나오긴 하는데. 야, 4번도 그냥 풀어봐. 6번 푼 사람은. 식 안 세우고 풀어봐봐. 식 안 세우고. 자, 얘들아, 4번부터 먼저 가볼게. 민채야, 내가 너 이해시켜 볼게. 잘 봐. 너 이해 못했으니까. 자, 물어볼게. 0보다 작다고 해서 진짜 범위가 어때요? 사이예요. 사이죠? 맞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도 f 몇 x가 2x 플러스 1이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래. 자, 얘랑 어때요? 그러면 이 범위 그대로 쓰시면 돼요. 갖다가. 그럼 이 범위에다가 그대로 누구 대입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대입하면 정답이에요. 그럼 1 빼주고 2로 나눠주면 1부터 3. 정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뭘게 해달래? 개수 2. 뭐야, 이거 한 개야? 답은? 한 개인가 보네. 근데 그럼 만약에 우리 꼬아서 내볼까? 내가 이렇게 내볼게. 얘를 샥 바꿔. 요렇게. 그럼 민채야, 이상하네. 0보다 크단데 이 범위가 나왔어. 그럼 최고치 한계수 뭐야? 그러면 우린 일단 어떻게, 여긴 0보다 작다 찾으래지. 그럼 이거 안 맞잖아. 그럼 일단은 얘를 똑같이 얘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 근데 이거는 최고치 한계수가 얘랑 일치한다는 전제잖아. 근데 얘랑은 최고치 한 부호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찾은 답에다 뭐 곱하면 돼? 그럼 할 뜻은 얘가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x가 1보다 어떻고? 작고 x는 3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가세요? 자, 6번은 뭐 나중에 풀어보고 또 질문 나오면 할게요. 자, 유형 3번도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고 활용 좀 한번 해볼게. 자, 11번 시작. 11번. 요거 판매하는 거 잘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힘든 거 알아요? 힘든 거 알아. 정신 차려. 선생님이 맛있는 거 줄게. 그럼 우리 반만. 오늘이요. 뭐요? 아니, 일단 엽떡 말고요. 엽떡. 옆에 카페 버터도 있어요. 4개 7,000원 연유 추가. 그래, 달콤한 초콜릿 줄게. 초콜릿. 달콤한 거. 자, 그 대신 열심히 들어줍시다. 진짜 피곤한 거 알아. 표정이 안 좋나요, 다들? 앞에가 좀 다 표정이 썩었어요. 얘들아, 너네 좋은 거 했잖아. 체육대회라는 재밌는 거 했잖아. 그럼 이제 싫은 것도 해봐야지. 힘들어요. 너무 떠주고 버려. 그러니까 땡볕 30도였어요. 왜 이런 날 체육대회를 잡으셔가지고. 원래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 온대요. 그러니까 날씨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가볼까요? 자, 나 원래 얼마에 팔았어요? 스마트폰 한 대에 10만 원. 그럼 몇 대 팔았대요? 120대 팔았었어요. 굉장히 잘했네. 그치? 근데 내가 이랬다가 난 좆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안 돼. 나 가격을 무조건 X만 원 올릴 거야 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10 플러스 뭐 하면 돼? X라고 올렸어. 야, 근데 이거 가끔 가다가 진짜 양아치 같은 선생님들 어떻게 해주냐면 10만 원 할 때 앞에는 10만 원인데 뒤에는 X만 원이랑 이 단위를 안 맞추는 경우 있거든. 이거 단위 다 맞춰야 돼요. 아셨죠? 어떨 때는 이걸 다 진짜 공을 다 붙여야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10으로 쓸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판단하면 문제를 봤더니 다 뒤에 만 원 써 있어. 근데 어떤 문제만 원이라고 써 있어. 그럼 이거 다 환산해서 푸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은 얘들아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안 사겠지. 몇 대씩 줄어든대. 그럼 120에서 마이너스 4x라고 하면 되겠네. 근데 내가 번 돈은 어떻게? 판매액은 결국 쟤네들이 뭐 하면 돼? 곱하면 되겠네. 그리고 요거 하나. 이거 잘했다. 요거 할 때 있잖아요. 가끔 어떤 친구들 있냐면요.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고 마이너스 10이랑 30이잖아요. 해갖고 가끔 여기가 1500이 아니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답을 적는 애들 많아요. 30 이상이고 x는 마이너스 10 이하다라고 쓰는 애들 많아.
이거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부등식을 따질 때는요, 무조건 미지수 앞에는 개수가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처럼 앞에가 음수면 0보다 크다라고 나왔다 그래서 더듬이 범위 쓰시면 안 돼요. 다시 음수를 곱해서 10 플러스 x, 4x 마이너스 120 만든 다음에 여기서 범위를 찾아야 돼서 마이너스 10부터 30까지다라고 답을 말하셔야 돼요. 아셨죠? 근데 얘는 1500이니까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전개해서 저거를 일단 다시 인수분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답을 체크하시면 돼요. 11번의 답이 아마 요거 3번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3번 나오시면 맞는 겁니다. 뒷장 넘어가 볼게요. 15번 시작. 이거 참 좋은 문제다. 이거 15번. 이거 이대부고 기출문제였어요. 15번.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꼬아서 내셨어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어떤 거 꼬아서 냈는지 알려줄게. 이게 자사고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15번이. 네, 2번 푸셔도 돼. 아유, 힘들지, 서빈아. 우리 어떻게 해야 안 힘들까? 자, 우리 수학 공부도 체육데이처럼 할까? 자, 여기가 청팀, 백팀, 여기가 흑팀 해가지고 일단 응원 좀 보도록 할게요. 준원아. 청팀 대표, 백팀 대표 하나씩 나와서 일단 응원 좀 하시고 오늘 그런 거 할까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야 풀어봐 했을 때 가장 빨리 말하는 줄은 오늘 선물을 더 주는 거야. 어? 좋아요. 아 뭐 어쨌든 뭐 음료수를 사줄 때 하루 종일 이 새끼 1+1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건 괜찮은데? 야 우리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자. N반은 줄 단위로 무조건 팀. 무슨 체질질 화장실 갔다 온 사이. 그래서 이제 너네들끼리 아마 그럴 거야. 이제 딱 들어왔을 때 이제 서로 몇 명이 야 저 새끼 저기 앉았어. 좆됐어 막 이러면서 야 우리 여기 앉자 막 이럴 수도 있어. 우리 체육대 할 거예요. 수체전 할 겁니다. 저희가 체육대회. 그러니까 우리 학원 우리 PM반 수체전 할 거예요. 너는 팀이야. 여기는 백청흑이야. 청리에서 아니면 뭐. 아무튼 몰라. 그래서 내가 말해서 15번 풀자 했을 때 빨리 먼저 손을 들고 3번입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라고 해서 얘가 맞으면 얘한테 이제 10점 주고. 근데 막 여기서 갑자기 휘찬이가 졸았어. 그럼 나는 마이너스 5점 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5점 돼. 알았지? 이렇게 해갖고 우리 수체전 할 겁니다. 아셨죠? 이제 앞으로 2교시부터 한번 해보자. 근데 막 갑자기 수업하고 있는데 은수가 일어나서 우리 이겨라. 갑자기 느닷없이 응원전을 한다. 그럼 100점 딱 주고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이거 누구야? 저예요, 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마이너스 50점. 뭐야, 어떤 거야? 어떤 거야? 아, 충전 꽂혔는 거야? 아니, 지금 알람은 뭐야? 알람이에요? 5시 50분에 알람은 무슨 의미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보면 그런나 보다. 일단 모든 실수예요. 저 이거 3개씩 맞춰왔는데. 아, 그래? 아, 내가 끌게. 아, 이거 옆에 내리면 되네. 3개씩 맞춰왔어요. 아니에요, 저 안 그거 될 안 거예요. 돼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그냥 꺼버려요. 안 돼요. 아저씨 안 꺼지네. 아무튼, 자, 봐봐. 이거 1분 뒤에 또 올린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 놈이 지금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근데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 실수라고 하면 루트환이 뭐만 아니면 돼요? 음수가 아니면 돼요. 우린 루트환이 음수가 됐을 때 뭐라고 말하니까? 허수라고 하니까. 그럼 결국 모든 실수 x를 여기다 다 넣어봤더니 항상 이 전체가 실수가 된다라는 건 이 안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안의식만 다시 써보면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플러스 2가 항상 0보다 큰 거고 모든 실수니까 얘는 무조건 항상 공중에 붕 떠 있던가 한 점에서 닿으면 되기 때문에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k 값의 범위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근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안 나왔고요. 학교 시험은 딱 봐도 어디를 바꿨을 것 같아요? 최고차항계수예요. 최고차항계수에 갑자기 미지수를 넣어놓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k-2라고 딱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앞에 미지수가 없는 거 풀 때 어떻게 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걸 그냥 우린 전제하에 했어요. 왜? 1이니까. 하지만 k-2가 붙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얘가 만약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0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최고차항의 앞에 개수가 미지수일 때는 우린 세 가지를 나눠야 돼. 1번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 어떡하지? 음수면 어떡하지? 그리고 0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근데 사실 1번하고 2번은 가정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래야 한다야.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그림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위로 볼록일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얘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과 2번은 가정하는 게 아니라 1, 2번 중에 무조건 얘여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무조건 k-2는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즉 k가 2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별식 쓰셔야 된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제 3번이죠. 3번은 따로 따져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k가 2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k가 2가 되면 여기도 아마 k-2가 포함된 채로 나올 거여서 없어지고 들어가서 4는 0보다 크다라는 말이 나와. 그럼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4는 0보다 진짜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2에 같다를 붙여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게 이제 자사고 시절 때 기출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앞에가 항상 미지수로 돼서 나온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있나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여기 있다. 땡큐. 17번 시작. 18번 가자. 18번 시작. 바로 있네. 성견지명이죠? 이런 개그에 만약에 깔깔깔 웃어준다. 그럼 선생님 후하게 쏘아요. 막 200점 막 주고 막 이러고. 알았죠? 뭐가 재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 막 마이너스 1000점 줘요. 오늘 뭘 해도 복구가 안 되는 점수 줄 거예요. 제 맘이에요. 2교시 때 한다고요? 내 돈 쓰잖아요. 2교시 때 한다고요? 근데 2교시 타임어택인데? 타임어택 총합으로 가죠. 안 되죠. 줄별 총합. 평균. 자, 이렇게 친구들 사이가 멀어지죠. 뒤를 봤더니 저 새끼 자네. 젖됐다. 갑자기 자리를 바꾸고 갑자기 2교시에 너 일로 갈래? 서로 친구끼리 금가고 좋아요. 준원이 문 밖에 있고 결국에 너 일로 가, 너 절로 가. 모두가 다 너무 원할걸요. 그래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뭐 대가리수만 채우는 거죠, 그냥. 자,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대요. 그럼 아까 말했죠. 1번과 2번은 가정이 아니라 그래야만 한다야. 자, 그럼 일단 위로 볼록이, 즉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이면 0보다 작은 쪽에 무조건 다 있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는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1번 1-a는 음수다. 그래서 a는 1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이 그림 자체가 위로 볼록이어야 되고 0보다 작은 쪽에 항상 있어야 되니까 이런 그림이 돼줘야 돼. 같아도 안 돼. 그러니까 선생님 두 번째 판별식을 써보자 이거지.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나와야 되니까 짝수 공식 쓸게. b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3의 1-a는 0보다 작다. 1-a로 묶을게. 그럼 여기 1-a 남고 3 남으니까 4-a고. 조심하세요. 음수 곱하셔야 돼요. 음수. 그럼 어차피 음수로 묶으면 양수 되니까 얘는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될 것 같아.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따라서 a-1, a-4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1과 4 사이다. 두 번째가 되겠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뭘 따져야 된다? 혹시 최고차항 계수가 1이면 얘가 0 되면 어떡하지? 즉 1-a가 0이면 어떡해? 즉 a가 1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야. 이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1 넣었어요. 0. 마 3은 0보다 작다.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도 이제 답으로 인정이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 별표치는 요 세 가지의 교집합이 아니라 합집합입니다.
다 싹 다 합치셔야 돼요. 그럼 1 되고 1부터 4고 1보다 크니까 싹 다 합치면 A는 1 들어가고 그 다음 어디까지다? 4까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자, 문제가 뭘 찾아달래? 범위니까 1을 갖다 있고 4에 없는 거 몇 번?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한 문제 풀고 오늘 이따 2번 시간 끝낼게요. 왜냐면 이거 너무 쉬워서 오히려 반대된 문제여서 어디 하나 요거 갑시다. 24번 풀고 쉬는 시간. 그 뒤에 건 똑같아서 넘어간 거예요. 24번 바로 푸시면 돼요. 왜냐면 얘도 최고차 한계수가 미지수여서요. 그러니까 이번 학교 시험에도요, 최고차 한계수가 미지수인 거 무조건 나올 겁니다. 어떤 점수? 오늘 일단은 평균으로 가보자고. 평균으로. 뭐예요? 상품 내가 알아서 사올게. 이따 자리 바꿔도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 대신 막 한쪽에 우르르 몰려 있으면 안 돼요. 준원이 혼자 있고 막 이쪽에 다 몰려 있고. 인원수가 다 같이 똑같아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인원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차피 적어도 못하는 애들끼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 잘하는 애들끼리 있지만 인원이 또 적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이거 그냥 평균이면 딱 적당할 것 같아. 그럼 둘, 넷, 6명이고 둘, 넷, 5명, 여기 4명. 한 명만 이쪽으로 포함시켜서 하면 되겠네. 그러면 5가 되겠네. 그럼 이제 이럴 때 이제 최악의 상황이 이제 준원이 보고 선택하라는 거야. 너 우리 팀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이 더 멀어지고. 그렇죠. 자, 가볼게요. 2차 부등식.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무조건 뭐밖에 없대? A뿐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이제 일단 첫 번째, 최고차한 개수는 가정이 아니라 지정해줘야 돼. 선생님,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 하나밖에 없어야 된대요. 그럼 작은 쪽에 그래프가 우두두두두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얘는 일단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어야 돼. 그래서 1번 K는 아마 양수일 거야 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올 거고, 이제 이 그래프를 살살살살 움직여야 되는데, 선생님 작은 쪽에는 없지만 0일 때는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이면서 요렇게 만나줘야겠네. 그 말 뜻은 얘 무조건 뭐여야 된다? 중근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0보다 작은 쪽엔 그래프가 없지만 0일 땐 얘밖에 딱 없는 거지. 그리고 그걸 지금 알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얘의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결국 0이면 되니까, 자,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0이고, 다시 한 번 더 3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문제가 뭘 구해달래요? AK 다 찾아달라니까 얘 인수분해 되나 보다. 3K, K2, 그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고 하면 되니까 K는 2 또는 마이너스 3분의 2더라. 근데 우리는 양수라는 전제가 걸려 있었으니까 무조건 K 값은 2고, K 값이 2라는 건 여기 이 식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하면 답은 마이너스 2.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